아시아와 유럽 간의 전쟁이 나면 과연 어디가 승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대륙 간의 군사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그 비교 대상인데요. 전체 국가를 비교해보기엔 너무 많기도 하고 의미도 없을 것 같아 각 대륙의 대표 4국가를 뽑아서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전체 유럽 국가와 전체 아시아 국가가 맞붙는다면 수치도 달라지고 결과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유럽에 있으며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는 유럽과 가깝기 때문에 유럽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편이 과여 판단한다면 아시아의 비교 불가 압승이 이루어집니다. 아시아의 4개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유럽의 4개국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각국의 군사력 순위는 2020년도 GFP 기준으로 유럽의 러시아 2위, 프랑스 7위, 영국 8위, 독일 13위이며 아시아의 중국 3위, 인도 4위, 일본 5위, 대한민국 6위입니다. 핵과 생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의 원조나 미군의 개입, 유엔군의 개입과 같은 요소도 배제됩니다. 그럼 비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군사적 척도입니다. 인구수 아시아 28억 6천만 명, 유럽 3억 6천만 명. 국방비 아시아 477조 6천억 원, 유럽 237조 7천억 원. 석유 생산량 아시아 하루 460만 배럴, 유럽 하루 1150만 배럴. 석유 소비량 아시아 하루 2530만 배럴, 유럽 하루 892만 배럴. 석유 저장량 아시아 303억 배럴, 유럽 828억 배럴. 공항 아시아 1139개, 유럽 2681개. 해상 수송 능력 아시아 13525, 유럽 5379. 역시 아시아의 국방비 지출 규모와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방비 지출 규모는 국가의 경제력에 비례하는데 아시아의 4개국 경제 규모가 유럽 4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의 국방비는 더 증가될 것이기에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거 러시아와 일본의 행적을 보았을 때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전쟁터에 내몰 수 있는 국가들이기에 인구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인구수는 다른 말로 많은 노동력이며 전시 상황에서 물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능력부터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까지 인구수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석유 저장량은 아시아와 유럽 모두 충분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시아보다 유럽이 훨씬 안정적인 석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넓은 땅에서 매우 많은 석유를 비롯한 천연 자원이 생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원 공급에 큰 몫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 수송 능력 면에서 아시아의 역량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은 해상을 이용한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며 발달된 항구와 많은 수의 화물선, 뛰어난 조선 기술은 보급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보급력에 있어서는 아시아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규모입니다. 병력수 아시아 445만 명, 유럽 166만 명. 예비군 아시아 577만 명, 유럽 230만 명. 다음은 육상 전력입니다. 전차 아시아 11,410대, 유럽 13,950대. 장갑차 아시아 58,816대, 유럽 42,649대. 자주포 아시아 7,313문, 유럽 6,389문. 견인포 아시아 12,013문, 유럽 4,603문. 다연장 로켓포 아시아 3,590문, 유럽 3,946문. 한국과 중국, 인도도 육상전력에서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육상전력은 최근 군의 감축으로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비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갑전력 물량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전차를 예로 들자면 14,000대에 달하는 유럽의 전차 중 러시아의 전차가 13,000대 가까이 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갑전력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T-14와 같은 최신의 전차의 수는 적지만 기본적으로 장비의 질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아시아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인도도 엄청난 육군 강국입니다. K2 흑표를 비롯해 중국 99식 전차 등 3.5세대 전차의 수만 따진다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한 전력으로만 맞붙는다면 유럽이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생산력으로 본다면 물자 생산 능력과 경제 규모를 비교해보았을 때 아시아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상 전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력수와 인구 또한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육상 전력은 기술력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지속적인 물자 생산과 많은 물량으로 공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티거 전차는 굉장히 강력했지만 양산형 전차였던 T-34 84,000대가 몰려가니 힘을 쓸 수 없었죠. 그만큼 육상전에서는 물량과 생산 속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육상 전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전력들을 더 비교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 전력입니다.
총 항공기 아시아 8,543대, 유럽 6,837대. 전투기 아시아 2,463대, 유럽 1,403대. 공격기 아시아 626대, 유럽 831대. 수송기 아시아 575대, 유럽 660대. 특수목적 항공기 아시아 370대, 유럽 240대. 헬리콥터 아시아 3073대, 유럽 2809대. 공격 헬기 아시아 535대, 유럽 698대. 사실 아시아에서는 전투기를 직접 만들어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미국의 전투기 생산에 의존하고 있고, 인도도 많은 수의 전투기를 수입해옵니다. 중국은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기는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유로파이터를 비롯한 많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F-22에 맞먹는다고 주장하는 수호이 57 전투기 기술도 보유 중인 만큼 항공전력은 대단합니다. 미국의 도움이 빠진 아시아는 제공권 장악에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방공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아시아의 항공전력이 더욱더 활약하기 힘들 것입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한국과 일본이 있지만 영국 또한 많은 F-35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항공전력에서의 우위는 유럽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의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와 같은 특수목적 항공기의 수적 우세에 의해 쉽게 패배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항공기가 계속 소모되는 전투가 이어지게 된다면 유럽이 생산력에 있어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항공전력에서 유럽이 더 유리합니다. 다음은 해상전력입니다. 총 함정수 아시아 1451척, 유럽 951척. 항공모함 아시아 9척, 유럽 7척. 구축함 아시아 98척, 유럽 33척. 호위함 아시아 83척, 유럽 43척. 초계함 아시아 87척, 유럽 84척. 잠수함 아시아 132척, 유럽 87척. 러시아와 영국의 해상전력이 특히 강력하긴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해상전력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소련 시절 운용하던 많은 항공모함을 팔아치웠고 남아있는 항공모함은 단 한 척에 불과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더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죠.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2척, 프랑스는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을 1척, 미스트랄급 헬기항모를 3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함재기를 운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랴오닝함, 산둥함을 비롯한 2척의 항공모함을 운용 중이고, 인도도 소련에서 들여온 비크라 마디티아 항공모함 1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헬기 항공모함을 도합 6척 운용하고 있죠. 즉, 실질적인 해상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력은 유럽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 수도 훨씬 많습니다. 중국과 인도만이 함재기를 보유 중인데 다 합해서 함재기를 60대도 채 운용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유럽은 퀸 엘리자베스급 한 척에만 60대의 함재기가 운용 가능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을 운용해본 경험도 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하고 거의 없으며 정작 일본은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함재기의 역량도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중국의 함재기는 실전 검증도 되지 않았고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는 F-35를 비롯해서 수호이 33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구축함의 수는 아시아가 더 많습니다. 잠수함도 더 많이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을 비롯해 많은 함정들의 미사일 공격을 견뎌내고 공격하기에는 아시아의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대적하기 위해 과거부터 미사일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미사일들은 현재의 아시아 해군이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육군은 장기적으로 아시아가 더 유리하며 공군은 장기적으로 유럽이 더 유리하고 해군 또한 유럽이 더 강력합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육군은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공권 장악이 이루어져야 활용성이 큰 전력이라서 사실상 6개국 모두 유럽이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매우 크죠. 소련이 붕괴했지만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쌓아온 엄청난 미사일 전력과 항공 기술력을 비롯해 엄청난 육상 전력 물량이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며 축적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많은 기술도 동아시아에서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군사력도 아시아가 유럽을 뛰어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의 군사력을 비교해보았는데요. 사실 실제로 이런 대륙간 전쟁이 벌어진다면 거리가 너무 멀어 서로 굉장히 소모적인 싸움이 될 것이기에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칭 전력을 포함한다면 서로 대면하기 전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